엄마는 왜 이혼했니? 요즘 이혼하는 여자들 보면 다 문제가 있던데.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었나? 서울 강남구 한 고급 한정식당 별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살짝 떨렸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이곳은 예약 대기만 몇 달인 유명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송백헌은 재벌가와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 상견례를 위해 준비된 고급스러운 상차림 앞에서 27살의 피부과 의사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 은경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 유명 피부과에서 일하는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아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며느리감이었죠. 하지만 단 하나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김명숙은 50대 후반의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성건설 상무였던 그녀는 평생 품격 있는 삶을 살아온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사교계 유명 인사였던 김명숙에게는 가문의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과연 누가 진짜 당황하게 될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예비 신부의 어머니 은경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12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로 고개를 숙이게 될지, 과연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믿기 힘든 진실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년 12월 어느 일요일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 한정식당 송백헌의 별실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박진호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인 그는 아내가 주도하는 상견례를 지켜보고만 있었죠. 예비 신랑 현우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대기업 과장인 그는 수진을 정말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두려웠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김명숙의 표정에서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었죠. 김명숙이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경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아버지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요? 요즘 여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이혼하던데. 혹시 당신도 그런 경우인가요?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수진아, 괜찮아.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은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은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제대로 된 생활이나 하고 계신가요? 은경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요?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현우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묻는 거 아닌가요? 현우야,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확실히 알아야지. 박진호가 조용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김명숙이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은경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뭔지도 솔직히 말해주세요. 은경이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전 일입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명숙이 관심 있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IT 회사요? 그럼 꽤 괜찮았겠네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면서 투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투자금이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면서. 그런데 그 화풀이 대상이 저와 수진이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까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수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어요. 회사가 망한 게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김명숙이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였어요. 도박과 술에 빠져서 회사 돈을 횡령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고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기 때문이었죠. 은경은 계속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수진이 방에까지 들어가려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아이한테 화를 내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를 안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김명숙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무 관련 일이에요. 법무 관련 일이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신가요? 은경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네, 그런 쪽 일이에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요. 은경이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김명숙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만 하실 건가요? 우리 현우는 대기업 과장인데 격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는 좋은 아이 같은데 집안 환경이 너무 아쉬워요. 현우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바로 그때 별실 문이 정중하게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은경 변호사님 계신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50대 여성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송백헌의 사장 이순희입니다. 이순희 사장이 은경을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가족 모임이신가요? 순간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명숙의 찻잔이 살짝 떨렸고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명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희 사장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변호사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작년에 저희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되었거든요. 사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거의 감옥 갈 뻔했어요.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상사가 저지른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은경 변호사님이 맡아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아들은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은경을 향해 다시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은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수진조차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그동안? 수진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엄마도 사람이니까. 김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변호사이신 거예요? 이순희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은경 변호사님은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기업 분쟁이나 개인 송사에서는 거의 지지 않으시거든요. 김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은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직원이 아니라 대표라는 것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순희 사장이 김명숙을 보더니 갑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성건설 박진호 상무님 부인이세요? 박진호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는지. 아, 정말 세상이 좁네요. 사실 이은경 변호사님께서 정말 유명해지신 계기가 바로 한성건설 관련 사건이었거든요. 김명숙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2023년에 한성건설에서 하청업체와 큰 분쟁이 있었을 때 말이에요. 박진호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죠? 하청업체 사장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대리인이 바로 이은경 변호사님이었어요. 김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본 게. 이순희 사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성건설에서 하청업체들한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작은 회사들이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그때 하청업체 사장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결심했어요. 처음엔 승산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은경 변호사님이 맡으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호사님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한성건설의 모든 부정을 파헤쳐내셨거든요. 결국 한성건설에서 모든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추가로 지연 손해까지 배상했죠. 박진호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젊은 여변호사가. 맞습니다. 그때 회사가 거의 10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을 거예요. 김명숙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순희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은경 변호사님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기업 소송 전문가세요. 특히 약자를 위한 소송에서는 거의 백전백승이거든요.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변호사님 이름만 들어도 조심스러워할 정도예요. 은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 야간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했거든요. 수진이도 어려서 혼자 키우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순희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50억 규모의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도 15명 정도 되고요. 김명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이혼하셨다고 법무 관련 일한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했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현우가 은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진이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혼자서만 고생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은경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았어. 수진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던 것뿐이야. 김명숙이 은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경씨, 아니 은경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어요. 박진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할 분을 함부로 대했네요. 이순희 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네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가족이 되시니 앞으로 더욱 행복하실 것 같아요.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화해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다.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경이 김명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오히려 현우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김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게요. 은경 변호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6개월 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명 웨딩홀에서 수진과 현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김명숙과 은경은 나란히 서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경 언니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수진이가 복이 많아서 이런 어머니를 두었나 봐요. 은경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명숙 씨도 좋은 분이에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때 현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두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어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경과 김명숙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거든요.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명숙 씨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어줄 때 완성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